자, 다들 겨울철에 몬테나주 오지에 있는 호화별장 관리인 알바 해본 적 있어? 난 해봤거든. 말이 좋아 관리인이지 사실상 겨울 내내 대자연 속에 통째로 고립되는 그런 일이야. 그 해 겨울 난 몬테나주에서도 진짜 깡촌, 도시로 나오려면 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 하는 울창한 숲속의 거대한 저택에 들어갔어. 조건은 매력적이었지. 2달 동안 집을 지켜주면 거금을 주겠다는 거야. 위성 인터넷이랑 유선 전화는 개통되어 있었지만 폭설이 한 번 내리면 외부랑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구조였어. 저택 주인은 나한테 딱 3가지만 당부하더라고. 첫째, 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직접 고칠 것. 둘째, 마구간에 있는 말 3마리 밥 잘 챙겨줄 것. 셋째, 웬만하면 밤에는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 처음 몇 주 동안은 솔직히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어. 사방에 쌓여있는 흰 눈을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저택 안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여유를 즐겼지. 식량 창고에는 2달이 아니라 반년은 버틸 수 있는 통조림과 냉동식품이 꽉꽉 차 있었거든. 와, 개꿀 알바 잡았다 싶었지. 근데 한 달쯤 지났을까? 슬슬 폐쇄공포증 같은 게 오기 시작하더라고. 사방이 꽉 막힌 거대하고 어두운 집안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사소한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거야. 밤마다 집이 수축하면서 그럴 때마다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랑 바람이 굴뚝을 통과하는 스산한 소리. 이때까지만 해도 난 그냥 내가 격리 생활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금 지쳤다고만 생각했어. 뇌가 나한테 장난치는 거라고 말이지. 하지만 아니었어. 그 숲속에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살고 있었어. 여기 사람들은 그걸 스킨워커나 웬디고 혹은 숨어있는 자들이라고 불렀어. 어느 날 아침이었어.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보는데 마곡간 쪽 눈밭에 이상한 자국이 나 있더라고. 전날 밤엔 분명히 없었던 거대한 발자국이었어. 짐승의 것이라기엔 보폭이 너무 넓고 인간의 것이라기엔 발자국 모양이 기괴했지. 불안한 마음에 마곡간으로 뛰어들어가서 말들을 확인했어. 말 3마리가 전부 구석에 몰려선 온몸을 덜덜 떨면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더라고. 마치 눈앞에서 사자를 본 초식동물처럼 말이야. 말들을 진정시키고 마구간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득 저 멀리 숲속 나뭇가지 사이에서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보였어. 처음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조잡한 눈사람인 줄 알았어. 둥근 눈덩이 2개를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체였었거든. 근데 이상하잖아. 이 오지에 눈사람을 만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쪽을 빤히 쳐다보는데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확 돋았어. 그 눈사람의 윗부분, 얼굴이어야 될 위치에 2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 안에서 노랗고 흉측한 안구가 쓱 돌아가더니 날 똑바로 조준하듯 쳐다보는 거야. 그건 눈사람이 아니었어. 온몸에 흰 눈을 뒤집어 쓴 채 기괴하게 웅크리고 있는 생명체였지.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자식은 소리도 없이 나무 뒤로 쓱 미끄러지듯 사라졌어. 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걸 간신히 부여잡고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지. 그날 이후로 저택의 밤은 지옥으로 변했어. 일주일에 몇 번씩
밤마다 집 외벽을 뭔가가 슥슥하고 거칠게 긁어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 손톱으로 나무를 찢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지. 어떤 날은 지붕 위에서 수십 킬로그램은 나가는 거구의 무언가가 쿵쿵 하면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 천장에서 먼지가 조금 떨어질 정도로 묵직한 발걸음이었지. 유선 전화로 고용주의 비상 연락망에 전화를 걸었어. 사장님, 집 주변에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돌아다니는데요. 지금 지붕 위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죠? 수화기 건너편에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주 차갑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라이플은 거실 벽에 걸려있네. 밤에는 커튼을 닫히고 절대 불빛을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지 말게. 그것들이 안을 들여다보게 두지 마.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깨달았지. 내 고용주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난 그날부터 저택의 모든 커튼을 치고 암전 상태로 지냈어. 한 번은 새벽 3시쯤 1층 거실에서 엄청나게 큰 기척이 들렸어. 무언가 둔탁한 게 거실통 유리창을 탁탁 두드리는 소리였지. 난 숨을 죽이고 사냥용 라이플을 장전한 채 거실로 기어갔어. 그리고 커튼 틈새로 밖을 아주 살짝 내다봤지. 거기엔 내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늑대 같은 놈이 서 있었어. 근데 그 새끼 네 발로 서 있는 게 아니었어. 인간처럼 뒷다리 2개로 똑바로 서서 두 앞발을 유리창에 댄 채 집안을 들여다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더라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놈의 눈만 미친 것처럼 번뜩거리는데 더 소름 돋는 건 그놈의 주둥이였어. 입이 귀 밑까지 찢어져선 인간의 치아와 똑같이 생긴 이빨들을 드러내고 기괴하게 삐죽거리고 있었어. 마치 나보고 나오라고 비웃는 것처럼 말이야. 난 유리창에 총구를 겨누고 온갖 욕짓거리를 쏟아냈어. 오기만 해보라고, 대가리를 날려버릴 거라고. 내 목소리가 들렸는지 그 늑대 인간 같은 놈은 고개를 양옆으로 기괴하게 까딱거리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놈들은 점점 대담해졌어. 이젠 밖에서 지켜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 어느 날 밤, 거실 벽난로 쪽에서 슥슥하고 불길한 긁는 소리가 났어. 바람 소리는 아니었어. 굴뚝 안쪽을 타고 무언가가 내려오는 소리였지. 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이 새끼들이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 난 라이플을 고쳐잡고 벽난로 앞으로 다가갔어. 굴뚝 안쪽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지. 난 한 손으로 손전등을 켜서 굴뚝 내부를 확 비췄어. 순간 굴뚝 벽을 타고 내려오던 그것과 눈이 마주쳤어. 인간의 피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창백하고 가죽만 남은 기괴하게 긴 팔다리. 그리고 털이 하나도 없는 민둥머리에 초점 없는 거대한 눈동자. 그 괴물은 굴뚝 구멍을 통해서 몸을 들이밀려고 뼈를 꺾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 난 비명을 지르면서 굴뚝 안쪽을 향해 총을 겨누고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어. 좁은 굴뚝 안에서 총성이 엄청나게 크게 울렸고 괴물은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쇳소리를 지르면서 위쪽으로 휙 하고 도망쳐버렸지. 굴뚝 밑바닥엔 타버린 가죽 냄새와 함께 검고 걸쭉한 피가 몇 방울 떨어져 있었어. 이제는 침실에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난 남은 기간 동안 거실 한복판에 작은 텐트를 치고 그 주변에 별장에 있었던 곰덫을 촘촘히 깔아뒀어. 그리고 총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밤새 도끼 눈을 뜨고 쪽잠을 자는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지. 정말 매일 밤이 서바이벌이었어. 그리고 마침내 별장 주인이 돌아오기 딱 사흘 전이었어. 진짜 역대급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지. 새벽 4시쯤 되었을까. 마구간 쪽에서 말들이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라 살점이 뜯겨나갈 때 내는 고통에 찬 비명이었지.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 텐트 속에 숨어서 이 밤이 지나가길 기도하고 싶었지. 하지만 말들이 전부 죽으면 주인한테 계약금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마구간을 끝낸 괴물들이 다음 타겟으로 이 저택을 전면 공격할 게 뻔했어. 이대로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매한가지였지. 에라 씨발, 갈 때까지 가보자. 난 위스키를 한 모금 크게 들이키고 라이플과 권총 그리고 사냥용 대형 도끼까지 챙겨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 눈보라가 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 마구간 문은 이미 반쯤 부서져서 덜컹거리고 있었고 안에선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어. 문을 완전히 밀치고 들어간 순간 난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었어. 마구간 한가운데 내 키의 2배는 되어 보이는 깡마른 거구가 말 한 마리를 바닥에 눕혀놓고 뜯어먹고 있었어. 그놈은 온몸이 기괴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피부는 시체처럼 푸르스름했어. 내가 들어오자 그 새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주둥이를 쳐들고 날 돌아봤지. 그놈의 얼굴엔 눈이 없었어. 눈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그냥 푹 파인 구멍이 있었지. 하지만 코와 입은 멀쩡했어. 특히 그 찢어진 입안에 인간의 치아가 수백 개는 촘촘하게 박혀서 날 향해서 기괴하게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공포의 그 극한을 난 느꼈어. 그 순간 말이야. 그 괴물이 나한테 달려들려고 뒷다리에 힘을 주는 순간 내 안에 생존 본능이 이성을 이겼어. 난 조준도 하지 않고 라이플을 연사하기 시작했지. 마구간 안에 귀가 먹먹할 정도의 총성이 연속적으로 울려 퍼졌어. 총탄들이 그놈의 가슴과 어깨에 박히면서 검은 피가 분수처럼 튀었지. 괴물은 고통스러운 듯 쇳소리를 내면서 뒤로 주춤거렸어. 난 탄창이 빌 때까지 총을 쏘아댔고 마지막 한 발이 그놈의 목덜미를 스쳤을 때 괴물은 마구간 뒷벽에 유리창을 온몸으로 깨부수고 눈보라 속으로 날아가듯 도망쳐버렸어. 바닥엔 뜯겨나간 말의 사체와 검은 피가 한강을 이루고 있었지. 난 남은 말 2마리를 저택 안의 창고로 급히 대피시키고 문을 전부 걸어 잠근 뒤 한 손엔 총을 쥐고 한 손엔 위스키 병을 든 채 덜덜 떨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버텼어. 그렇게 사흘 뒤 드디어 계약 기간이 끝났고 별장 주인이 경호원들을 데리고 들어왔어. 주인, 그러니까 내 고용주는 개판이 된 마구간과 박살난 창문들 그리고 사방에 가득한 검은 피를 보더니 놀라지도 않더라고. 오히려 다 예상했다는 듯이 아주 쓸쓸하게 웃으면서 내 어깨를 툭툭 쳤어. 정말 고생 많았네. 자네가 살아남을 줄은 몰랐는데 대단하군. 고용주는 나한테 원래 주기로 했었던 계약금의 정확히 3배를
현금 뭉치로 가방에 찔러 담아줬어. 그리고 딱 한마디 덧붙였지. 산에서 본 것들에 대해서 외부 주유소나 마을에 가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말라고. 나도 더는 이 저주받은 동네에 엮이기 싫었기에 돈가방을 받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몬테나주를 떠났어. 그 알바 덕분에 난 빚도 다 갚고 꽤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대가가 너무 컸지. 난 지금도 매년 겨울만 되면 불을 켜놓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해. 눈바람이 창문을 탁탁 두들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날 밤 마구간에서 피를 흘리면서 수백 개의 이빨을 드러내고 날 보면서 웃었던 그 새끼의 얼굴이 자꾸 유리에 겹쳐 보이거든. 다들 조심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겨울철 몬테낭 오지 관리인 알바는 절대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꺼림칙한 이야기 괴곰의 괴곰입니다. 이번엔 포첸 괴담으로 찾아뵈었는데요. 포첸의 스킨워커, 웬디고 관련된 괴담이었습니다. 이제 레딧 괴담이 아닌 포첸 괴담까지 손을 대게 됐는데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스킨워커나 좀 괴생명체 관련된 괴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포첸은 뭔가 괴생명체 괴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번 주는 너무 바빴어서 영상이 하나밖에 안 올라갔죠.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까지 빨간 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비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제 느낀 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하이프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